이번 화는 정말 짧아도 너무 짧았던 16, 17화였는데요. 특히 17화 너무 짧았어요. 그래도 그 짧았던 분량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부담임이 윤사봉의 손에 죽게 되는가 하면 블랙유언에서 학교 선생님이 되었던 최일환의 과거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했죠. 정계도, 양세은, 그리고 김영탁. 드라마에서 표현되었듯 영탁이는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초능력자인데요. 웹툰 무빙과 이어지는 브릿지라는 작품에서 주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짧기는 하지만 드라마에도 등장한 걸 보면 무빙 시즌2 브릿지가 나온다는 게 거의 확실해진 게 아닐까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보았던 17화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이미연이 국정원 창설 이래 최고 득점자이자 최연소 요원이었는지 알려주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가스통을 이용해서 마치 소음기처럼 만들어 총을 쏜 장면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약 10년 만에 김두식의 이름을 듣자 잠시 멍해졌다가 봉석이가 전화를 받지 않자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고 안경을 벗고 눈빛이 변하는 장면까지 정말 최고의 엔딩이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트렁크 속 인물의 정체와 김두식이 돌아온다는 복선, 그리고 각 장면들에 숨겨져 있던 의미에 대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원작의 내용과 함께 리뷰할 예정으로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6화의 제목처럼 선생님과 국정원 블랙요원이라는 경계에서 최일환이 애매하게 서 있을 때 그 선을 넘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양세은인데요. 이번 화에서는 투시 능력 외에도 뛰어난 신체 활용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혀지기도 했죠. 그러나 이 능력은 나주에게는 없던 능력입니다. 따라서 세은의 아빠 쪽에서 물려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양세은은 투시 능력을 갖고 있냐는 이란의 물음에 거짓말을 할 법도 하지만 이란을 믿었기에 자신의 능력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 된 나주는 세은을 죽었다고 꾸민 뒤 어딘가로 보내버리는데요. 아마도 선생님이 되고 나서 학생을 보내는 게 처음이었을 최일환.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 여전히 세은이가 주었던 카네이션을 가지고 있던 최일환의 서랍을 보면 세은 역시 최일환에게는 단순한 초능력자의 자식이 아닌 똑같이 소중한 학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은의 죽음은 이란이 어디 쪽에 설지 결정하는 계기가 된 듯 보입니다. 3개의 에피소드가 남은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브릿지에 등장하는 영탁이와 함께 세은이의 과거가 자세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시즌2를 위한 빌드업이 아닐지, 혹은 확률은 아주 낮아 보이긴 하지만 혹시나 남은 3화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행복 회로를 돌려봅니다. (15화를) 볼 때까지만 해도 정계도가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정준하와 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무서운 연출만 보여주다가 끝나버렸죠. 하지만 정계도는 강풀 작가님이 직접 후반부에 정계도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한 캐릭터입니다. 16화에 공개된 정계도의 과거에서는 그가 테스트 때문에 체육관에서 친구들에게 맞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교장에게 건전지를 건네받은 이들은 정계도에게 건전지를 주지만 정계도는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정계도가 이미 건전지를 통해 기억을 읽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때문에 정계도는 마치 예전의 자신처럼 정준하에게 체육관에서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봉석이와 희수를 보고 제대로 각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계도에게 미연이나 봉석이 같은 오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이들을 도와주러 갈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희수가 보조 배터리를 떨어뜨린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계도는 난폭운전으로 인해 어지러워진 버스를 정리하며 희수가 떨어뜨린 보조 배터리를 줍게 되고 이때 희수와 봉석이가 대화하는 장면을 기억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둔촌동 체육센터로 향한 뒤 정준하와 맞서 싸우며 아이들을 도와주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싸우게 될 구도를 보면 봉석이와 희수는 정준하와 구룡포는 권용득 그리고 김덕윤과 강훈이와 이재만은 박찬일과 그리고 최일환과 방기수는 배재학과 맞붙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최일환과 방기수 쪽으로 이미연이 가게 되어 배재학과 맞붙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초능력 대 초능력으로 맞붙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된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정문이 막히자 후문으로 들어간 인물인 한별입니다.
카메라를 꼭 찾아오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학교에 들어간 한별이. 하지만 당연히 초능력을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한데요. 따라서 한별이의 역할은 북한이 여기까지 오도록 만든 최초의 원인 제공을 했던 그 역할, 또다시 초능력을 목격하고 촬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강풀 작가님은 드라마 무빙은 웹툰과는 다른 결말을 맞게 될 것이며 후반부에서 원작보다 더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국정원에 의해 이 거대한 싸움이 완전히 덮여버렸던 원작과는 달리 한별이가 이 싸움을 알리게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배재학이라는 인물 또한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찬일과 배재학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 괴면이라는 문구를 봅니다. 이를 가볍게 무시하고 담배를 피며 문을 여는 박찬일과는 달리 배재학은 피던 담배를 버려버립니다. 학교 안에 들어와 윤사분과 마주쳤을 때에는 파일을 찾는 일만 하면 되지 왜 사람을 죽였냐는 뉘앙스의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방기수와 최일환과 맞서 싸우며 가장 마지막에 총을 내놓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인물 중 가장 휴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내면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라 눈여겨보게 되는 인물입니다. 아이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북에서 내려온 김덕윤. 김덕윤은 장주원에게 이 모든 것은 김두식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아마도 두식의 과거 임무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원작에서는 두식이 임무를 받고 북으로 올라가고 북한의 군인들은 초능력자인 두식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북에서도 능력자들을 찾아내죠. 그러나 이 과정에서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를 동안 남한 쪽 부모 세대의 능력이 조금씩 쇠퇴되어 가는 만큼 북쪽의 능력도 조금씩 쇠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아이들을 육성한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군활동으로 인해 자식을 낳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능력을 제대로 각성한다면 예전의 과거가 되풀이될 것이 뻔하기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김두식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약 10년 만에 두식의 소식을 듣게 된 미연. 사실 원작에서는 한방눈이 내리던 날 두식이 돌아왔기 때문에 17화를 보면서 김두식이 이제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가 높아졌는데요. 이를 암시하는 복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로 들어가는 북한군들의 옆으로 보였던 봄이 온다고 적힌 현수막인데요. 봄은 미연과 두식을 상징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과거해상 장면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고 두 사람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항상 따뜻함이 느껴지는 계절이었죠. 따라서 봄이 온다는 것은 두식과 미연이 긴 기다림을 지나 곧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릴 때 나비를 보고 구름 위로 올라가 처음 날았던 그때처럼 나비가 알을 깨고 나오듯 창문을 깨고 희수를 구해낸 봉석이. 그래서 17화의 제목은 이를 상징하듯 각성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드라마 무빙에는 봉석이의 나는 장면이 총 3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아주 어렸던 봉석이, 아이들에게 번개맨을 흉내내고 싶어서 날았던 봉석이, 그리고 이번 화에서 희수를 구해낸 봉석이까지. 그래서 각성이라는 제목에는 봉석이가 단순히 뜨는 것이 아닌 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구해냄으로써 히어로로 각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화에서 아마 가장 궁금증을 유발했던 인물이 아닐까 싶은 트렁크 속 인물의 정체. 이 인물의 정체는 예고편에 나온 바로 이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짤막한 영상이 다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쓰는지 아주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손뼉을 치면 거기서 나오는 힘이 엄청나 보입니다. 예고편에 보면 학교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이 인물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마무리를 위해 가장 마지막에 부르는 인물이니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인물이 트렁크에 갇혀있다는 게 조금 이상한데요. 그 이유는 이 인물을 묶어놓아야 할 만큼 혹은 가두어 두어야만 할 만큼 통제가 어려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 인물과는 어떻게 맞붙게 될지, 어떤 내용이 펼쳐지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는 어느덧 무빙의 마지막 화가 방영되는 날인데요.
남은 3개의 에피소드가 동시에 공개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벌써부터 시즌2는 언제 나올지, 그래서 영탁이는 도대체 누가 캐스팅된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